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사랑해도 되나요? 금기를 깨트린 사랑의 첫 번째 소주제, 불륜의 사랑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용서는 인간의 놀라운 미덕입니다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인간이라면 용서와는 별개로 당연히 자신에게서 비롯한 타인의 고통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륜은 금지된 사랑의 대표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양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란 사자성어 비스무리한 표현이 국민적 쓰임새를 가진 캐치프레이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회에서도 점잖으신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로남불이란 표현을 남발합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줄인 말입니다. 내로남불의 암묵적으로 내포된 입장은 사랑과 불륜의 차이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예, 불륜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간통이 합법화되어서요. 불륜도 사랑이라는 입장이 더욱 탄력받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여전히 부도덕한 행위로 불륜이 심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한 것처럼 누군가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불륜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베르테르의 불륜이 되는 셈입니다. 사실 우리가 명작이라 하는 작품 중 정말 많은 작품들이 불륜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륜은 예술적 영감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내 생각에 불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불륜과 관련된 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들을 명확히 근거를 가지고 논할 만한 자격이 나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라는 연애 감정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불륜은 그 상처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일단 불륜의 사랑을 대충이나마 열거해 볼까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가정이 있는 사람과의 사랑이겠지만 조금만 더 세분해서 보면 형부와 처제의 사랑, 형수와 시동생의 사랑,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랑, 장모와 사위의 사랑, 아버지와 딸의 사랑,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 유부남 선생과 여학생의 사랑, 유부녀 선생과 남학생의 사랑, 노인과 미성년자의 사랑, 오빠와 여동생의 사랑, 누나와 남동생의 사랑 등등.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금지된 관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불륜에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임의적인 성격이 있어서요. 가령 과거 어느 지역에서는 왕족의 경우 근친 결혼이 당연시되는 풍속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앞에서 언급한 이런 불륜의 사랑들은 본인에게나 아니면 주위에 누군가에게 끔찍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작가 존 어빙의 1985년 원작을 99년 스웨덴 출신의 감독 라세 할스트롬이 영화한 사이드하우스란 작품에서 그런 끔찍한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드하우스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의 영화이지만 인간사 만만치 않은 사연들이 관객들의 감성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특히 나로서는 평범해 보였던 호라비 아서가 15세의 딸 로즈와 관계에 임신까지 시킨 사건이 충격이었습니다. 영화의 중심 인물이었던 젊은 호모가 로즈를 위해 낙태 수술을 감행하죠. 궁지에 몰려 갈피를 잡지 못하던 로즈는 결국 아서를 칼로 찌르고 달아나는데 아서는 자기 손으로 그 상처를 목숨을 잃을 정도로 훼손시킵니다. 아서로서는 자기를 찌르고 도망간 딸 로즈를 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죽을 만큼 아서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서의 죽음은 자살로 처리되지요. 불륜이 야기한 지옥 같은 사정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랑이 비틀어진 경우는 또 어떤가요?
1992년 프랑스 루이말 감독의 영화 데미지에서 스티브는 아들의 약혼 여인 안나와 금지된 사랑을 나눕니다. 그만 그 현장을 보게 된 아들 마틴이 높은 테라스에서 떨어져 참혹하게 죽습니다. 마틴의 죽음으로 스티븐의 삶은 처참하게 망가지고요. 하지만 정작 마틴의 약혼녀 안나는 별로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불륜이 야기한 이런 고통으로부터 편안하게 벗어나 있어도 되는 걸까요? 1979년 일본 이마무라 쇼에이 감독의 영화 복수는 나의 것에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심상치 않은 사랑이 등장합니다. 이 영화는 작가 사키 류조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60년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과 영화가 꽤 굵직한 상을 받을 만큼 완성도 높은 작품들입니다. 워낙 충격적인 범죄로 도배된 영화이지만 불륜의 느낌도 못지않게 강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이와오는 잔혹한 연쇄 살인범이고 가치코는 이와오의 부인입니다. 이와오가 붙잡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이와오의 아버지 시즈오는 며느리 가즈코의 유혹을 받습니다. 시즈오와 가즈코가 아슬아슬하게 육체적인 선을 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와오와 이와오의 어머니 카요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자인 아들은 명명백백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죠. 그리고 사형이라는 대가를 치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누군가의 고통에 책임이 없을까요? 복수는 나의 것에 나오는 시아버지 시즈오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며느리 유혹에 속절없이 흔들리면서도 시즈오는 신앙의 힘으로 육체적인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륜의 유혹에 흔들리는 인간적인 감정까지는 어쩔 수 없었죠. 우리나라에서도 큰 호응을 얻은 빙점 같은 슈퍼 베스트셀러를 갖고 있는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종교적 사랑으로 인간의 감정을 감싸기 위해 소설을 씁니다. 1966년에 발표한 그녀의 소설 양치는 언덕은 거의 막장에 가깝게 불륜으로 도배되어 있는데 이야기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에게 불륜은 결함투성이인 인간의 감정에 불과합니다. 불륜이 야기하는 인간적인 고통 또한 많이 아프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결함투성이인 인간의 감정입니다. 신앙의 도움 없이도 이런 감정의 질곡들로부터 홀가분하게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애 감정으로서 사랑은 인간의 권리입니다만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내 경험으로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말이죠. 두말할 나위 없이 용서는 인간의 놀라운 미덕입니다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인간이라면 용서와는 별개로 당연히 자신에게서 비롯한 타인의 고통에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1878년에 발표한 소설 안나 카레리나를 통해 결함투성이인 인간의 감정 너머 인간이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을 설파합니다. 러시아의 노벨문학상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냐크 역시 1957년 소설 닥터 지바고를 통해 20세기 초 역사적 경량의 한복판에서 그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선함과 진리를 찾으려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독자에게 전하지요. 그런데 이 두 소설에서 불륜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닥터 지바고에서 지바고가 연인인 라라와 불륜의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부인 토냐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토냐는 지바고에게 남긴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나의 고통입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자신의 작품 대부분을 부도덕하다고 스스로 파기 처분해 버립니다. 안나 카레리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를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 불행을 안고 있다. 예, 하도 유명해서요. 이 문장을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라고도 한답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떤가요? 모든 행복한 관계는 고요하지만 불행한 관계는 소란하다. 여기서 소란함은 외부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번잡함이기도 합니다. 지바고도 그랬고요. 안나도 그랬습니다. 내면의 번잡함, 불륜이란 게 그렇지 않나요? 이런 맥락에서 불륜을 다루는 일반적인 작품들을 생각해 보면 대략 두 가지 관심으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금지된 사랑에 대한 억압의 대리체험입니다.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는 너무나 잘 알려진 저작거리의 보편적 심리학이라 굳이 참고되는 말을 덧붙일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관심과 관련해서는 이미 어마어마한 상업주의적 불륜물들이 우리 주위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금지된 사랑에 대한 윤리적 탈출구입니다. 다시 말해 독자나 관객으로 하여금 금지된 사랑 이야기에 탐닉하게 하면서도 자신의 탐닉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마무리 장치로서 윤리적 고려에 천착하게 합니다. 고대 아테네나 로마 연극에서 복잡하게 꼬여진 문제를 도르래를 타고 내려온 신이 해결하고 올라가는 수법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 불렀는데 이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색을 맞추는 느낌으로 불륜이라는 행위에 죗값을 묻는 장치라고나 할까요? 혹시라도 크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체험의 역할이 긍정적이라면 첫째와 둘째의 조화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조건일 겁니다. 일단 금지된 사랑에 대한 억압의 대리체험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난 후 가장 손쉬운 윤리적 탈출구는 죽음이죠. 벼락을 맞든 주리를 틀든 인간의 상상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어떤 죽음도 좋습니다. 때로는 이마 한복판에 좋은 글씨를 찍어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를 죽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어, 그리고 우리 다음에 이어서 우리 사랑해도 될까요? 금기를 깨뜨리는 사랑에 대한 소주제를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